최근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북미 쪽에도 방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에 대한 놀라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나 무슨 배경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고 한국은 어떠한 이득을 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결국 미국 패권 싸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전쟁패를 꺼내들고 중국이 뒤를 봐주는 행태가 드러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IRA를 발동했으며 결정적으로 반도체 과학법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자원을 수출 통제하거나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원을 다 중국이 가져간다면 미국도 반도체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지난 수개월간 중국은 히토류, 갈륨 등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가운데 여전히 인류의 미지의 땅이자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 대해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북극해는 과거에 천연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인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에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 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죠. 위성 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부 선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 많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는 미국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 근처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선단을 주도하는 선박은 유도 미사일을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난창이었습니다. 러시아 군함과 중국 영구용 선박의 북극해 근처 출몰은 간혹 있었으나 전투 태세를 함께 담금질하는 건 비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사령관이던 네이선 무어 미국 해군 소장은 이러한 중국 러시아 훈련을 보고 전투 요원들이 함께 수상작전 집단의 대어를 갖추고 열을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극해 운항의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선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처에 재현될 수 있죠. 북극의 어떤 섬에 중국이 러시아와 합을 맞춰 우리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작년 10월 새 북극해 전략을 통해 환경, 경제개발, 국제협력보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등 북극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강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방으로서는 러시아가 북극해를 가장 넓게 접한 국가인 만큼 관계 악화에 따라 북극해 활동이 더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단 일축하면서 단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해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은 선단 간 상호 운영 능력을 개선하고 항로와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북극 점령과는 관계없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부터 북극해에는 가장 더운 9월에 바다 얼음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해운업계는 러시아 북쪽 해안이 수에즈운하 남쪽 해양을 대신해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선박들이 북극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를 자국이 규제하며 중국 등지에 에너지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은 자국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를 통과하게 될 이 교역로에 남중국 해처럼 항행의 자유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면 러시아, 중국의 편과 미국 동맹의 편이 갈라져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지난 7월에 벌써 13번째 북극해 과학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등에서 막히자 더욱 자원 탐사나 확보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중국 국가자원부가 주식한 이번 탐사는 북극해의 대기, 해빙, 해양 수면 아래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홍콩 SMP에 따르면 중국 극지연구소가 북극해에 대규모로 배치될 수중 청취장치 실험을 끝냈습니다. 이 장치 배치를 통해 음향 정보를 수집해 통신, 항법,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 잠수함의 이동과 은닉에 사용될 수 있는 빙하로 덮인 북극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대놓고 손을 잡고 북극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원래 미국과 같이 중국 행동을 반대하다가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밀착하면서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북극권을 1대1로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북극에서 어떤 구실을 들어서 중국이 지배하고 자원을 독점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게다가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에도 올 초에 제5기지 건설을 진행하며 극지방 활동을 늘려갑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인민해방군의 감시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해군을 위시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중국 러시아 밀착에 의한 북극 확장을 우려합니다. 여기에 북극 지방에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는 향후 30년간 군함의 건조와 운용에 대한 대책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노후 군함 교체를 비롯해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을 가지고 북극을 접해 잠수함 12대 교체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캐나다가 중국을 경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의 패권을 가져가는데 한국을 전격 고려하고 투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북극에 필요한 쇄빙선, LNG 추진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과 잠수함이 북극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비롯해서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미 국방 여론조사 기관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전세계 조선소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를 따라잡는 대안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80조 원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업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 해군 관계자는 올 4월에 왔었고 10월에 일본과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두 국가의 디젤 잠수함을 비교하면서 캐나다 해안 방어선과 북극 안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유일한 능력이 조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조차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국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비용 절반만으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 일본에 소싱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명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수준에 동시에 뛰어들지만 사실상 세 군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 한 곳은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감탄한 것입니다. 발주하는 국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는 연합, 컨소시엄보다는 개별 기업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매년 함정을 몇 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기술과 건조 능력은 급변하는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세계 각지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죠. 미 국방부가 2030년까지 약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며 캐나다 역시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의 경우 이제 폴란드에서도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 영내 조달의 룰을 깨고 프랑스의 나발, 독일의 티셴크루프, 노르웨이의 사브에 더해 한국을 입찰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더욱더 잠수함 경쟁을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쟁에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용도가 아님은 현재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납품과 실력, 유지 및 보수와 교육까지 종합 패키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로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주변국은 빠르게 선주문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미 K9 자주포, FA-50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은 주문이 밀려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북극의 패권 다툼은 이제 한국의 군함과 잠수함 납품과도 관련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한국의 방사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